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는 사람이 찾지 않는 여름 계곡에서 시작됩니다. 세시괴담입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 4명과 계곡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와 민수, 정환, 수지인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로 사는 곳이 달라져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그해 여름에는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쉬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환이 인터넷에서 작은 펜션을 하나 찾았습니다. 유명한 계곡에서 차로 30분쯤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후기에는 물이 깨끗하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많았지만 마지막 후기가 3년 전이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전화로 길이 험하니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펜션은 산비탈 아래에 있었고 건물 뒤로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 계곡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이르니 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방 열쇠와 구명조끼를 건네주면서 몇 명이 왔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4명이라고 대답하자 우리 얼굴을 한 명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계곡에서는 사람 수를 소리내어 세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해가 산 뒤로 넘어간 다음에는 절대로 하나, 둘, 셋처럼 숫자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웃으면서 이유를 묻자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에서 숫자를 들으면 그냥 올라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시골 어르신의 미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계곡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가운데에는 검푸른 물이 고여 있었고 가장자리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았습니다. 다른 피서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지기 전까지 수영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 2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민수와 정화는 깊은 곳에서 물놀이를 했고 저와 수지는 바위에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하던 수진이 구명조끼가 하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것은 주황색 네벌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건너편 바위 아래에 붉은색 구명조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확인했지만 바위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니 붉은 구명조끼는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확대하면 목과 팔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둥글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입고 물속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머리도 팔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이 찍힌 것이라며 사진을 지웠습니다. 그때 산 뒤로 해가 넘어가면서 계곡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물에서 놀던 민수가 장난스럽게 우리를 가리키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민수가 넷이라고 말한 직후 상류 쪽 바위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 4사람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지만 우리 중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상류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는 것 같다며 소리가 난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펜션 주인의 말을 떠올리고 당장 물에서 나오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짐을 챙기는 동안에도 물소리 사이로 숫자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6, 그 다음에는 7이었습니다. 숫자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상류에서 시작된 물결이 우리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데 물결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 밖으로 나오려 할 때 발목이 바위 사이에 끼었습니다. 정황과 제가 양팔을 잡아당겼지만 민수의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누군가 아래에서 발을 잡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맑았던 물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민수 주변으로 붉은 구명조끼가 떠올랐습니다. 구명조끼는 비어 있었지만 끈 하나가 물속으로 길게 늘어져 민수의 발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끈을 풀고 민수를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8비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뒤이어 계곡 전체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웃는 것 같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우리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펜션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주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몇 가지 들었느냐고 묻기에 8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리 4사람을 다시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입으로 숫자를 세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을 접으며 확인했습니다. 4번째 손가락을 접은 뒤에도 시선은 우리 뒤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인은 젖은 옷을 모두 현관 밖에 벗어두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아침까지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수의 발목에는 붉은 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조금 지나자 현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환의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환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민수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속삭였습니다. 지금 방 안에 있는 민수는 누구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분명 민수였지만 입고 있는 옷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벗어두고 온 붉은 구명조끼가 민수의 몸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이 조끼 아래에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나자 민수는 자기 옷을 내려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본인도 그 조끼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환이 조끼에 버클을 풀려고 했지만 버클은 피부 안쪽에서 잠긴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시 숫자를 세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방 안에 민수가 자신도 모르게 5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뒤 구명조끼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이 밝자마자 채올라 산을 내려왔습니다. 출발하기 전 주인은 차창 안을 들여다보며 운전 중에는 절대로 뒤를 세지 말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수진이 휴게소에 들르자고 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백미러를 보며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조수석에 정환, 뒷좌석에 수진과 민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 가운데 2사람 사이에 붉은 구명조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전벨트까지 채워진 채였습니다. 구명조끼의 가슴 부분에는 펜션 이름과 숫자 하나가 검은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5번. 저는 차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백미러를 다시 보지 않은 채 서울까지 운전했습니다. 도착한 뒤 모두 차에서 내렸지만 붉은 구명조끼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행 후 단체 사진을 정리하다가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계곡에서 올라오기 직전 자동으로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우리 4명이 물 밖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가운데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붉은 구명조끼를 입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산을 내려온 민수가 누구였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사진 파일의 촬영 인원 정보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남긴 숫자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감지된 사람 5명.